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지브러시 기초 강좌로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제목에서 보시고 오셨겠지만 UV 맵에 관한 내용이에요. UV 맵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영상을 보러 오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파일은 색상 값과 메쉬 값이 따로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메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얘한테 이제 우리가 색을 칠해줘야 되잖아요. 색을 칠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폴리페인트예요. 폴리페인트라고 하면은 여기 위에서 RGB 또는 mRGB를 칠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면 색깔이 칠해지죠. 이렇게 칠했던 건데, 이런 거는 프린트, 출력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또는 지브러시에서 확인하기 위한, 지브러시에서만 보실 거라면 폴리페인트만 칠하셔도 충분히 그래픽 작업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출력할 때는 색깔이 없게 나오겠지만, 폴리페인트를 칠한 다음에 색깔이 방금 없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색깔 출력이 가능한 3D 프린터가 있다면 또 말이 달라져요. 걔는 색깔을 출력할 수 있는데, 제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거는 3D 시스템사의 CJP 660. 아마 저번 강의, 옛날 강의 댓글에 있을 텐데, 660이라는 프린터인데, 얘는 이 CJP가 컬러 젯 프린터예요. 그래서 잉크로 석고 가루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거라서, 걔는 폴리페인트로 칠해서 출력을 하면은 그 색깔이 나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브러시로 쓴 파일을 어디 스케치팹이라는 3D 뷰어 홈페이지에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래픽 작업을 한다거나 그럴 때에는 텍스처라는 게 필요합니다. 텍스처가 필요하고, 텍스처가 뭐냐면은 그냥 그림 한 장이에요. 그림 한 장인데, 그 그림 한 장이 갖고 있는 게 얘랑 매칭이 되면은 이제 그 위치에 똑같이 색깔 그 그림이 입혀지는 건데, 그것을 텍스처를 텍스처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UV 맵이란 게 필요해요. UV 맵이 필요한데, UV 맵은 정보입니다. 정보인데, 이 메쉬에서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도 아마 옆에 또다시 UV 맵은 원래 네모나게 생겼지만 동그랗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있으면은 얘도 그림, 얘가 메쉬, 얘가 텍스처라고 하면은 얘도 1, 2, 3에 대한 위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1번이 1번 위치에 가서 붙고, 2번이 2번 위치에 가서 붙고, 3번이 3번 위치에 가서 붙어야만 제대로 된 텍스처가 씌워지는 건데, UV맵이 없다면은, 이 메쉬에 UV맵 데이터가 없다고 한다면 텍스처를 일단 씌울 수가 없고요. UV맵이 다르다, 이 맵과 이 텍스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맵 텍스처 사진은 씌워지나 눈이 막 여기 갖다 붙어 있고 막 1, 2, 3이 여기 써 있고 막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메쉬에는 각자만의 UV맵이 필요하고, 그 UV맵에는 해당되는 텍스처가 꼭 존재를 해야 합니다. UV맵은 인터넷에 많이 쳐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보통 표현을 할 때 이런 격자로 많이 표현을 해요. 이렇게 있을 때 빨간색 너무 눈 아프니까 조금 어두운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격자로 표시한다는 게 이런 식으로 막 격자가 있어서 격자 무늬가 체스판처럼 칠해져 있다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 체스판마다 고유의 번호가 있는 거예요. 다 번호가 있어서 이 번호를 보고서 이제 여기 각각 맞는 그림이 갖다 붙는 거죠. 말로만 설명하면 너무 헷갈리니까 어쨌든 대충 이러한 이론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각각의 해당 번호에 맞는 사진이 와서 들러붙는 형식입니다. 어쨌든 얘는 현재 UV맵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제가 칠한 거는 그냥 단순한 폴리페인트고, 이거는 3D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 또는 지브러시 상에서 볼 때 그때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상에서 제대로 된 컬러를 보려면 UV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UV맵을 만드는 방법을 볼 텐데, 왼쪽에 요 디바이더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넓어지는데, G 플러그인이 있어요. UV 마스터가 G 플러그인이 있는데, 보통 여기 있는 상단 메뉴를 쓰실 때 클릭 한번 하면은 이거 없어지고 막 계속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여기 있는 전원 버튼 비슷한 거를 여기다가 드래그를 해서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은 쉽게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UV 맵을 클릭하신 다음에 시메트리,
요거는 UV 맵을 대칭으로 자를 거다라는 건데 체크를 풀어주시면 뭐 비대칭이 되겠죠. 폴리그룹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은 폴리그룹 보는 법은 Shift F예요. Shift F를 누르면은 이렇게 폴리그룹이 보이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나눠서 폴리그룹 그룹 이렇게 맵을 두 개로 나눴다고 하면 이 맵 두 개를 자르는 겁니다. 그래서 폴리그룹을 사용하셨다면은 폴리그룹을 체크를 해주시고 맵을 언랩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라고 한다면 시메트리 또는 아무것도 안 쓰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한번 언랩을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위에 알아서 드드드득 지나가고 1초 만에 끝났다. 이거는 지금 폴리곤이 8,0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초 만에 끝나지만 사실 폴리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한번 클릭 잘못하면은 튕겨요. 그런 거는 조심해 주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플래튼을 눌러보면은 이렇게 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폴리그룹으로 나눠서 조금 형상이 보이는데 얘를 결국 짜부시킨 거예요. 그냥 위에서 빵 눌러가지고 제가 사각형의 형태라고 했잖아요. 텍스처 맵은. 이게 실제로 화면을 줄여보시면 요 사각형 형태의 JPG 파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가 막 색깔을 칠하면은 이제 거기에 가서 아까 그 위치에 붙는데 이것을 일단 UV 마스터에서 UV 맵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나눈 건데 그럼 얘는 이제 UV 맵이 있는 상태죠. 이러면은 뭐 텍스처 맵이 있는 거냐? 아니죠. 텍스처 맵은 없어요. 텍스처 맵을 따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텍스처 맵을 만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냥 UV 맵에서 크기를 정해주고 텍스처 맵, create, new from UV 맵 이런 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알아서 UV 맵대로 색깔을 자기가 맘대로 칠해줘요. 칠해주면서 이렇게 사진 한 장이 떨어지는데 이게 바로 텍스처 맵이에요. 텍스처 맵인데 요거 가지고 뭘 하냐면 이제 포토샵 같은 데 가서 이미지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같은 거를 더 정교하게 그려주고 입을 그려주고 사진 합성을 한다거나 그런 거를 해서 이 UV 맵을 잘 다듬으신 다음에 다시 얘한테 텍스처에서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임포트해서 입혀주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감이 없죠. 이 녹색의 이 부분 지금 제가 마우스로 움직이면 사라지니까 그냥 말로 설명드릴 텐데 녹색에서 왠지 저쪽 밝은 녹색 부분이 눈일 거야. 그럼 거기다가 포토샵 가져가서 눈 그리면 눈이 막 뒤집혀 있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면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캐릭터에다가 눈을 그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폴리페인트로 그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설정한 대로 폴리페인트로 캐릭터의 눈을 그려주고 입도 그려줍니다. 오늘은 저도 타블렛을 연결을 안하고 마우스로만 설명을 해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귀엽죠? 귀엽다고 했고 뒤통수에도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UV 맵에서 아까 사이즈는 제가 4096 이건 이미지 사이즈예요. 이미지 사이즈 4096은 4K죠. 꽤나 높은 퀄리티예요. 이걸로 만들었다고 치고 사이즈 클릭을 해서 저장을 했으면은 텍스처 맵에서 이번에는 Create의 New From Polypaint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진이 조금 바뀌었죠. 그럼 저기 이제 눈하고 입하고 뒤 글씨가 보이죠. 저게 이제 얘가 이 UV 맵이 어떻게 그림과 일치되는지를 보여주는 텍스처 맵인데 보니까 조금 암담하죠. 막 눈 찌그러져 있고 막 뒤 글씨 벌어져 있고 저렇게 힘들기 때문에 사실 UV 맵은 잘 나눠주는 게 좋아요. 잘 나눠주는 게 좋고 그렇다 한다면은 맥스나 마야에서 UV 맵 나눠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원래 심라인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체크 심 눌러보시면은 지금 전혀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일까요? 텍스처를 꺼야 돼요. 꺼도 안 보이네. 여기 있다. 요 주황색이 심라인인데 저 심라인을 따라서 이 구체를 펼친 거예요. 저기를 칼로 찍 째가지고 딱 펼친 게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맥스나 마야에서는 이 심라인을 정교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폴리 그룹이 아니라 이 뭐라 그러죠? 폴리곤의 선 모양을 따라서 자기가 마우스로 이렇게 쫙 그으면은 그대로 심라인을 펼쳐서 얼굴 부분이 상하지 않게 심라인을 딱 떼내면은 얼굴이 최대한 정면에서 제대로 똑바로 보이게 UV맵을 펼칠 수 있는데 지브러시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만 약간 어색해요. 그게 여기 있는 Enable Control Paint라는 기능인데 이걸로 정해주는 거예요. 프로텍트, 지켜야 하는 부분 이렇게 지킨다는 거는 여기로 심라인이 지나가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찢어지면 형상을 알아볼 수가 없겠죠. 얘처럼 그 얼굴 부분은 보존을 해주고
뒤에 뚜껑을 딸 때는 최대한 짧게 이렇게 색깔로 칠해줘서 이렇게 따는 건데, 저는 이 기능을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저도 이거는 독학을 한 건데 UV맵을 펼치는 법은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 보면 이렇게 프로텍트 칠하고 어트랙트 칠한 다음에 자르면 된대요. 근데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해봤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분명 영상에서 봤을 땐 이렇게 같이 보였거든요. 이렇게 같이 보였었는데 한번 언랩을 해볼게요. 맨날 나만 안 돼가지고 이거는 언랩을 해보면은 UV맵이, 그쵸, 제가 아까 10라인이 여기 뒤로 생기게 잘라달라고 했는데 어트랙트를, 요 어트랙트 라인이 원래 자르는 라인이거든요. 이렇게 해달랬는데 결국 또 자기 맘대로 이렇게 잘라버렸죠. 저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찾아낸 방법은 폴리그룹.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은 셀렉트 툴이 있는데 여기서 이 스트로크를 라쏘로 바꿔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잘라요. 얼굴, 중요한 부분을 얼굴을 이렇게 떼내서 폴리그룹에서 그룹 비저블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이렇게 나눠서 또 컨트롤 시프트, 이 쉬프트 F가 요거 폴리 그룹을 보는 거고, 여기 쉬프트 F, 컨트롤 시프트로 클릭할 때마다 그 부분 빼고 없어지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뭐 요거는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이렇게 폴리 그룹을 나눠서 여기 폴리 그룹을 체크한 뒤에 언랩을 하는 걸 잘 이용해요. 이렇게 하면은 딱 제가 원하는 대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왜 폴리그룹이 자기 맘대로 풀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폴리그룹 아까 나눴는데 자기 맘대로 폴리그룹이 바뀌었어요. 하여튼 저는 UV맵과 별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나눴고 체크심 꺼주고, 체크심이 되어 있으면은 그룹이 안 나눠지나 봐요. 또 새로운 걸 알았네요. 다시 그룹을 나누고 폴리그룹 체크하고 언랩, 그 다음에 플래튼. 네, 됐습니다. 두 조각. 요게 이제 체크심 눌러보시면은 제가 폴리그룹 나눈 대로 잘려요. 나눈 대로 잘리니까 얼굴 모양을 여기다가 제대로 그릴 수가 있겠죠. 지금 너무 두리뭉실해가지고 얼굴 모양을 모르는 건데, 원래 사람같이 코가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코와 이마 그리고 턱 경계선으로 폴리그룹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UV맵을 나누고 그 다음에 폴리페인트를 칠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절대 먼저 폴리페인트를 칠하고 UV맵을 나누면 안 돼요. 폴리페인트 다 칠하고 UV맵 나누면 폴리페인트가 날아갑니다. 제가 아까 칠했던 눈, 코, 입 없어진 거 지금 보이시죠? 그러니까 항상 UV맵을 먼저 나누신 다음에 폴리페인트를 그 다음에 칠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칠해서 뒤 이렇게 칠하고, UV맵 사이즈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텍스처 맵에서 New from Polypaint 하면은 요번에는 아까보다 더 정갈하죠. 이제 뒷자가 똑바로 돼 있고 얼굴도 나름 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UV맵을 나눠 주셔야 포토샵에서 작업이 편한 거예요. 늘어진 거를 늘어서 그리려고 하면은 감도 안 오고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보호해야 할 부분은 폴리그룹, Shift F 여기 셀렉션 툴로 잘 잡아서 그룹을 나눠 주시고, 그룹 나누시는 게 기억이 안 나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 강의 중에 폴리그룹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UV맵이 요거 갖다가는 뭐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나마 간단하게 해결을 하시면은, 저는 지금 포토샵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요 JPG 파일을 아까처럼 클론 텍스처 눌러서 여기서 텍스처 맵에서 익스포트 눌러주신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1, 2, 3, 4 하고 JPG 또는 PNG로 바꿔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고 OK를 누르시면은 바탕화면에 이렇게 맵이 떨어집니다. 이걸 이제 포토샵 가서 고치는 거예요. 얘를 포토샵에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수정을 다 하셨으면은 다시 여기서 텍스처에서 텍스처를 불러오는 거죠. 이렇게 다른 텍스처 맵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불러오면은 보나마나 이상하게 붙겠죠. 이게 이제 UV맵과 텍스처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인데, 제가 아까 만든 텍스처 맵을 가져오면은 이제 꼭 맞겠죠. 이것도 뒤집어 주는 거를 다시 뒤집어 주시고 뿅.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데,
이미지를 고쳐오면은 지금은 폴리페인트라서 폴리페인트는 텍스처가 아니라 페인트를 요 폴리곤에다 칠하는 거기 때문에 폴리곤 해상도가 높지 않으면 폴리페인트 해상도도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 텍스처 맵은 아무리 폴리곤이 적어도 텍스처 맵이 4096 4K이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매우 적은 메쉬 수에서도 깔끔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집에 포토샵이 있으시면 실험을 해보시고, 이번 UV맵 나누기 강좌는 조금 횡설수설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사실 UV맵이 지브러시에서 나누는 건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원래 지브러시에서 작업한 거를 가지고 워크온 클론 하면은 가장 낮은 단계로 떨어지는데 그 메쉬를 맥스나 마야에 가져가서 뜯어오지 지브러시에서는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할 수는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을 해봤고요. 다음번에 제가 만약에 또 UV맵을 준비해올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한번 제대로 포토샵까지 설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강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